안녕하세요. 신승주의 팟캐스트 제3화입니다. 이제 추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추나가 건강보험 급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침, 뜸, 부항을 제외하면 87년 이후 새로운 슬기가 들어가는 첫 사례죠. 앞으로 어떤 슬기가 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방 보장성의 확대, 그 첫걸음을 개인적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신승재 팟캐스트 제3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죠. 2주간의 한의계 이슈를 캐보는 시간, 이케아입니다. 오늘도 한의신문 민보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지만 소름 끼치게 잘 지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무슨 말이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 지냈지만 잘 못 지냈다니. 음주운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픈 건 아닌데, 이슈가 너무 많아서 잘 지냈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말 이상했어요. 요즘 약간 정치인 화법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잘 지냈을 수도 잘 못 지냈을 수도 있는 민보영 기자님, 네. 2주간 소식 하나씩 살펴보죠. 네, 첫 소식으로 정책 분야인데요. 한의계 관련 정책의 집행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 국감보고서 나왔어요? 네. 한의계 관련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크게 4가지였는데요. 지난 1월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양방 협진, 한의 난임사업 지원, 노인 정액제 개선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최근 몇 년간 한의협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찬성해서 없애자고 한 지가 벌써 3년째나 됐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흡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진짜 3년이나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우리 개만도 못하는. 아이, 진정하시고요. 네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여기 품위가 그래도 있는 곳이니까. 품위요? 네, 그런 거 따지는 않는데. 어쨌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의사들이랑 직역 간의 갈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아니죠. 국민 건강을 위해 하는 건데 양의랑 한의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차별적인 규제는 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청취자들께 좋은 소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두 번째로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요구했는데요. 국립암센터랑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한양방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협진 얘기구만. 사실 국제적으로 이미 협진은 트렌드예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암치료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미 활발한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의료 이원화인데도 한국은 지금 암치료하는 양한방 협진기관 없을걸요, 그렇죠? 네, 거의 국립 의료기관 중에 한의과가 설치된 곳도 국립중앙의료원이랑 부산대병원 단 두 곳뿐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웃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흥묘백묘론이라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병만 잘 고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꼭 그런 직역 간의 갈등, 정확히는 특정 직역의 어떤 큰 반발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설패되고 좋은 방향으로, 정말 국민들 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밖에 어떤 주제 있었죠? 세 번째로는 한의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의 난임 사업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긴 한데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고 한의 난임 사업 기준도 제각각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난임 문제는 사실 이따 이제 부산시 난임 사업 설명회 때도 잠깐 언급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복지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마는지 네. 이런 것만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도 당연히 우리 요구사항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구사항이기도 한데요. 주로 건기식이나 의약품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목통 유통 경로 조사, 돈페리돈 처방 문제 해결, 건기식 재평가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관목통.
이거 말 많았죠. 이거 발암 성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협도 2014년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식약처에 말했는데 그 이후에도 식약처가 딱히 조치를 취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하여간 뭐 우리가 말하면 하질 않아. 그래서 문제는 이 관목통이 한약재인 통초로 유통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 관목통이 식용도 아닌데 기업형으로 마크까지 붙어서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뭐 그렇죠. 농담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산모가 괜히 관목통을 잘못 먹고 통초로 오인하면 괜히 또 이제 일단 덮어쓰고. 환자가 위험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거기 넘어가서 이 의약품용으로 나오는 한약재에 대한 오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쳐도 진짜 화가 나는데 의약품 가지고 장난치는 건 진짜 빡칠 일이죠.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지금 우리가 2014년에 얘기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건기식 관리 체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한데요. 이거 관련해선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9개 건기식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고 하기도 했었죠. 식약처가 건기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살짝 얘기했던 돈페리돈이요? 네, 돈페리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오심이랑 구토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심장마비나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의약품입니다. 근데도 국내 산부인과에서는 계속 처방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돈페리돈 사용 제한을 다시 한번 요구한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FDA에서도 이제 판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돈페리돈.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네네. 임산부들 입덧 이럴 때 많이 쓰는 건데 요걸 이제 의사들은 이미 뭐 수십 건 처방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의사들이 원래 항상 얘기하는 게 안전성. 한약 갖고 얘기하면서 안전성 얘기하잖아요. 네, 너희 안전성 항상 없다, 얘기하죠. 안전성 네네. 없다. 네. 자, 부끄럽지만 우리 의사 친구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다음이요. 네. 우리랑 이제 직접 관련 있는 국감 보고서 이슈는 이 정도인데요. 올해 국감에선 이런 이슈 다시는 안 나오도록 복지부랑 식약처가 집행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익의 정책 이슈 중에서 이제 요거 국감 보고서 말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이제 추나요법 시범사업 건보 적용권 있죠? 네, 맞습니다. 복지부가 추나 건보 시범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의 의료기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소비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래진료는 하루에 한 번, 이번은 하루에 2번 정도 건보급여가 적용됩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드디어 건강보험 급여 사업의 새로운 술기로서 추나요법이 들어가는 그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거죠. 이게 대충 좀 자세한 내용을 보죠. 네. 한의원으로 적용해서 한방병원 막 한의원으로 적용했을 때 네, 어떻게 네. 되나요? 일단 단순 추나, 전문 추나, 특수 추나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다. 단순 추나라고 해도 1부위랑 2부위 이상의 가격이 다른데요. 단순 추나 1부위의 경우 수가는 16,000원 선이고요. 2부위 이상은 24,000원 선입니다. 전문 추나는 1부위 수가가 27,000원 선, 2부위 이상이 4만원 선이고요. 특수 추나는 61,000원 선입니다. 당연히 이제 한의사가 직접 하니까 정부가산율 15% 적용된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거인 만큼 궁금한 네. 점도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좀 잘 진행돼서 평가도 좀 잘 이루어져서 네. 우리 정말 한익의 새로운 먹거리로 또 국민들의 어떤 건강보장성 확대에 좀 이바지하는 그런 뭔가 실기로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65개 의료기관 시범사업 잘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있게 되길 부탁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난임사업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난임사업 조례 확정된 거 가지고 부산시 한의사에서 설명회를 열었죠. 네, 맞습니다. 부산시는 원래 부산지부랑 같이 한 3, 4년 동안 한의 난임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부산지부는 지난 7일 지난해 난임 사업을 평가하고 한의 난임 산업이 특히 어디에 좋은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 특히 어디에 좋다던가요? 우선 난임 사업이니까 임신 성공률이 높다는 게 최고고요. 지난해 210명 중 46명인 21.9%가 임신을 성공했고 많이 했네. 네, 그렇죠. 34명이 현재까지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몸에 친화적이라는 건데요. 한의 난임 치료 중에
월경통이나 월경곤란증이 많이 개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증상도 덩달아 좀 좋아졌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혈액 검사 결과 한약이 간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요. 결과 잘 나왔네요. 네. 성공률도 높고 여성 몸에도 좋고 근데 안전해. 네.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 뭐 안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누가 여기 와서 좀 뻘짓을 하고 갔다라는 소문이 저한테 좀 들리던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부산시 의사회 관계자가 여기에 와서 양방이나 양의 표현을 바꿔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의대 관계자도 와서 대조군이 없으니까 이게 한약의 효과가 맞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살짝 봤는데 진짜 골 때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일종의 발표회 같은 시간이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갑자기 와서 양방은 아닙니다. 뭐 양이는 아닙니다. 지금 한방 난임 사업 하는데 막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대조군이 없어서 이건 효과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실험이에요? 그렇죠. 대조군이 왜 필요해요? 시범 사업인데. 저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시범 사업은 이미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런 시범 사업에 대해서 대조군을 얘기하는 건 아주 무식한 발언입니다. 네, 거기 참여했던 보건소 관계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라고 하던가요? 이분들은 이제 다들 바쁜 시간 쪼개서 참석한 분들이니까 따로 시간 내서 논의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제 부산지부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한의 난임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그만큼 양의사 쪽의 위기감을 불러오는 거 아니냐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과 좋고 안전성 좋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이든 양이든 중요하지가 않은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한이든 양이든 병만 낫게 하면 되는 건데 민기점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임신 잘 되고 임신 과정에 시술이 부작용이 없고 그럼 좋은 건데 이제 이런 거야말로 이제 다이다이로 해서 효과 좋은 쪽이 이기는 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다이다이를 째서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다이 이런 거 좀 학생 때 좀 다이다이 좀 많이 쬐어요? 네, 많이 좀 떠봤습니다. 진짜? 한때 좀 떠봤습니다. 네. 깡이 좋나 봅니다. 그렇게 막 등발이 좋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괜히 잘 되려는 정부 사업에 와서 시비 걸고 우리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뭐 그래 서로 경쟁 관계니까 뭐 서로 까는 거 그래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넘어가다 치는데 사람들 국민들 다 불러놓고 보건소 관계 다 불러놓고 하는 데서 그렇게 갱판 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다 어쨌든 평가는 국민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책적으로 마지막 이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의사들도 다음 달부터 환자 진료를 볼 때 명찰을 차야 한다. 명찰표 얘기죠?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양방에서 이제 의사면허 없는 사무장들이 이제 가짜 명찰 차고 수술해서 환자들 죽게 만들고 네, 그래고 맞습니다. 이제 막 대리 수술 막 난란 나오고 네. 이거 방지하려고 사실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한의사는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 누구누구 이렇게 명찰을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명찰을 안 달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의료인도 아닌데 의료인인 척하고 막 가짜 수술하고 이런 경우는 좀 줄어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한의기도 별로 안 좋아. 부작용이 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한의협에선 의료기관에 악의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의료인 개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수가 하나 생긴 거니까 네네.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올해 복지부의 한의학 R&D 예산이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꽤 증가했네. 19.8%면. 그래서 얼마인데요? 작년 예산이 186억 9,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의학 선도 기술 개발 사업에 163억 6천만 원이, 한양방 융합 기반 기술 개발에 60억 9,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어쨌든 나름 좀 200억이 넘어가니까 좀 증가하긴 한 건데 여기서 막상 또 중국을 좀 대보면은 사실 이것도 되게 좀 엄청 작은 수치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상위 중의학 대학의 중의학 연구비는 한화 694억 4,500만 원이라고 발표했으니까 우리나라 한의학 예산의 3배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대륙 클래스. 그러니까 중국 한 대학교의 연구비가 네. 우리 전체의 한 3배가 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대륙이 참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륙의 클래스라고 해서 다 그렇지도 않은 게 한의학 연구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R&D 지출액 중에 한의학 분야는 총 투자액의 0.4%에 불과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넘어서 세계 바이오 의학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답답해요. 한의학에 대한 총 투자액이 R&D 지출의 0.4%밖에 불과하다는 건. 네. 사실 중국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중국 네. 투유 교수가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때 이후에도 뭐 한의학을 키워야 된다. 우리도 뭐 신성장 동력 삼아야 된다. 뭐 말은 많은데 이런 식의 예산 지원 가지고 무슨 말만 그냥 번드르르하게 하는 건 전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R&D 쪽 예산들은 확실하게 좀 늘려야 한의학의 좀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2주간 소식을 살펴봤는데 뭐 정책면, 교육면, 그다음에 뭐 투자면 네. 조그맣게 뭐 미미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미미하더건 하지만 뭐 그래도 머리카락을 살랑일 정도? 낯간지러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네, 민 기자님 그럼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터뷰 시간이죠. 한의계의 핫한 이슈에 대해서 다뤄주실 분 또는 한의계에서 너무나 재미난 사람들을 찾아보는 시간 꿀잼 인터뷰하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요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죠. 최근에 자보에 대해서 숙과에 관련된 행정예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모셔보실 적임자 찾았습니다. 원래는 보험이사님 섭외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바쁘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잘 이해하고 계신 분, 또 회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우리 협회 직원분들의 대표로 저희 협회 보험팀장님 홍미숙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정리를 조금 제가 하면 네. 어차피 이 예고는 우리 한의계의 자보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걸 깎으려고 네. 부른 거다. 네. 이미 거기서부터 생겼다가 왜 깎으려고 했냐 했을 때는 뭐 IT 테스트도 있었지만 증가율이 컸지만 도인근거요법이 큰 이유가 됐던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끌려와서 물리요법 전체가 지금 깎여야 되는데 깎으려고 하다 보니 기준을 2015년 1월부터 9월 왜냐면 10월부터 증가가 확 됐으니까 예, 그 이유권 절대 책정을 안 하려고 국토부가 주장을 했고 예, 맞습니다. 여기서 협회 깔때기 조금 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액꽃이 딱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못 오를 정도로 그냥 받아서 망할 뻔했는데 네. 그래도 상대가치 점수를 협회가 어떻게든 우겨 넣어서 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베이스 마련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가 좀 되네요. 예, 이거 뭐 꼭 자아자찬은 아니지만은 저희는 그나마라도 상대가치 점수로 고시됐다는 것도 참 국토부가 수용할지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국토부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덧붙이자면은 사실 물리요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초음파, 경추견인, 골반견인 이런 것들도 많은데 요번에 이제 행정예고된 안은 7개 행위입니다. 그 안 중에 ICD 텐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에 대한 금액 증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도인운동요법 같은 경우는 거의 행위 세분화되기 이전보다는 4.5배 이상 450%가 올랐다고요? 예, 4.5배니까는 그 정도 이상 높이 이렇게 증가가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걔네가 450% 오르면 다른 것들 한 2% 3% 올라도 전체 30%가 올라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사님 처음에 거의 세분화되기 이전에는 한 5천 원 정도 도인운동법을 청구했던 기관들이 그 미만으로 청구를 했는데 그 위에 거의 3만 원 정도로 그렇게 금액을 확 뛰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도인요법이 가로치고 우리가 별로 하지도 않는 일반 한의원들이 별로 하지도 않는 가로 닫고 도인요법, 근거니안요법이 450%가 오르면서 물리치료요법 ICD 텐스도 덩달아 영향을 좀 받았다. 예,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 그럼 여기서 저도 회원들의 바람을 봐라. 또 저의 바람을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IT 텐스는 좀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왜냐면 좀 이렇게 2016년 기준을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재협상의 가능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아, 어쨌거나 이제 수가로 저도 수가 작업을 해봤지만은요, 수가라는 거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요기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요 기준에서는 저런 기준을 적용하고 이러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금 처음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2015년도 9월 것분에 9개월치의 세분의 이전 것만 적용을 하지 말고 그래도 일부 좀 증가가 된 세분화 이후의 금액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 15년도 거를 갖다가 저희는 갖다가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3개월보다 추가해서 예, 네. 추가해서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된다면은 저희도 조금 이제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네. 결국은 국토부 입장이 너무 강경해서 수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쭉 들으니까 좀 이해가 확실히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 중 하나 그런 회의에 참여하면 어떤 기분일까? 또 회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룰까?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회의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예. 이번 회의는 분위기 좀 어땠나요? 아,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14일 날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뿐만 아니라 저희 자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보면은 아구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보험업계는 완전히 이제 저희 한의 의료기관이 무슨 조금 뭐지 잘못된 기관인 것처럼 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 상당히 많이 들먹이면서 저희가 부도덕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강했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뭐 환자가 약을 원하지도 않는데 처방받기를 강요한다. 어떻게 환자 98% 정도가 처방을 투여하느냐. 그리고 모든 진료, 뭐, 8, 9가지 이런 세트 청구로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하죠. 그런 기관이 있으면 명단 달라. 우리 그런 기관들 보호 안 한다. 당신네들 정말 명단 주면 우리 차원에서 그 환자가 아니라 그 의료기관 저희 계도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희도 또 이렇게 키를 날리죠. 뭐냐면은, 보험사들도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왜 우리 의료기관 지불보증 요청할 때 당신네들 지불보증 제때 안 해주고 지불보증도 뭐 하루짜리 같은 것도 해주는 경우 있지 않느냐. 빡쳐요, 그거. 내가 이런 진짜. 거에 대해서 저희 문제 제기합니다. 예. 자보회사 놈들 진짜 아유, 뭐 자기네는 이제 사보험 당연히 이제 보험으로 먹고 살려는 뭐 민간 기업, 그러니까 기업체이고 우리는 진짜 어쨌든 국민들 우리 국가의 어떤 보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의료기관인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진짜 어이가 없네요. 예, 맞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전히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이 사보험이니까 자기네 영리에서 손해는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한의사들은 그래도 전문 의료인인데 의료인의 입장으로 성심성의껏 환자한테 최대한의 최선의 진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험사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예. 저 그리고 자보회사 얘기 나온 김에 네. 한 가지 소스를 던지자면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회의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처방에 대한 태클을 걸려고 했다. 뭐 처방명 공개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날짜 지금은 3주 인정되는데 그걸 줄이려고 했다든지 그거 진짜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국토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에도 이번 이제 한의물류법 이 수가 고시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는 게 맞다. 전체 진료비 중에 한의 부분, 물류법 부분은 한 4%밖에 되지 않는다. 네네. 아마도 다음 타겟은 특히 이제 보험사에서 이 처방을 들고 문제 제기를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한의계에서 조금 방어를 갖고 대비를 하셔야지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뭐 계속 그래요. 처방에 대한 처방문 공개라든지 약제 처방에 대한 성분이 뭔지 그거에 대한 거라든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이제 투여 증상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걸로 보험사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쨌든 이번엔 막은 거죠? 이번에 맞았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깔때기 좀 대라고 기회를 드린 거예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처약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 회의 안건 중에. 예.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 논리도 사실 좀 빈약한 부분이고 상대방도.
그리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의사들의 판단에서 처박을 투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논리적인 또 강력함을 가지고 또 강하게 주장해서 그 부분들을 막아냈다. 네. 그것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그 다음 질문. 의협은, 의사들은 이번 예고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기사를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의협은 완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네. 왜냐면은 한의계든 삭감이 되는 엄청 억울한 그런 회의에 끌려나가서 지금 삭감안을 최대한 막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 안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의협은 또 막 길길이 날뛰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의협은 이게 비급여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게 이제 급여로 청구된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어떤 공인화되게끔 고시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행위라든지 수가를 어느 정도 국가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니 한의의 물리요법 자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목록 고시도 안 돼 있는 한의 물리요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했다는 게 이제 상대간 가치 점수 책정을 했다는 그렇죠. 거? 그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님. 그래서 예. 의협이 이렇게 반대한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에서 물리요법은 행위 비급여인 거에 대해서 목록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네. 그냥 한방 물리요법, 3가지 급여 행위 제외 요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물리요법이 어떠한 물리요법이 행위가 다 고시가 돼 있으면은 요 행위를 해서 정당하게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ICT 하는 거를 비급여로 인정을 하는 거지 ICT라는 행위 자체가 목록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목록 고시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업무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의협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돌려치기죠. 어떻게 보면. 예. 국토부 통해서 쓱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본에서 그래서 먼저 시작한 거죠. 의협이 반대했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우리가 돈 깎인 것 같고 왜 의협이 찬성 못하면 반대하나 했더니 그 안에 상대가치 점수를 넣어놔서 예. 더 난리치는 거다. 예, 상대가치 점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위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는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방 물리요법이 2009년도에 처음 급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의협이 급여화 되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했고 헌법소송까지도 냈어요. 대단한 물론 양반들이야. 다 기각됐지만서도요.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에 자기네들이 한번 이거 고시되는 거 반대했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사실 자기네가 반대한 것보다는 저희 협회 측에서 그 안을 수용을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의협 직원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들으니까는 만사 제쳐놓고 지금 이거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대요.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들의 주요 업무가 한의기를 말리는 건 아닐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 통해서 쭉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잡히네요. 어떤 흐름, 어떤 대략적인 이번 행정예고가 왜 나오는지, 행정예고의 어떤 사항들이 좀 특이점인지, 그리고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우리한테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의협은 반대하는지까지 좀 폭넓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주 그냥 쉽지 않은 기회 모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글쎄요,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회원분들께서 이번 행정예고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회원분들께서는 이번 한의 물리요법뿐만이 아니라 한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금액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실 걸로 압니다. 물론 저희 협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특히 수가가 낮아진 회원들께서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 하고 많은 질책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심정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상 협회 정책을 갖다 추진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회원분들은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회원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 협회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였을 것이라고 회원분들은 부족하지만 믿어주셨으면 하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보다는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짠내 나.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나 이거 진짜 이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또 팀장님이 오셔갖고 이사님이 못 오시고 잘 됐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 인터뷰를 하기도 전부터. 왜냐면은 사실은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회원분들 잘 모르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좀 직원분들의 이야기도 좀 직접 들으시고 또 이런 어떤 내용들은 설명도 들으시고 좀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저희 녹음하는 데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녹음 참여해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사님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근거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거 있습니다. 네, 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에 대한 근거들 차곡차곡 모아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청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2주간 잘 지내셨죠? 비슷하게 잘 지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실히 요즘이 대선 전국이긴 대선 전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죠? 예, 지난주에 이제 예고 드린 대로 또 이제 영국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소개드리면서 한번쯤 이 코너 이끌어 가볼까 합니다. 야, 이번에는 이제 영국까지 우리 네. 근자한 코너가 점점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을 넘어 영국까지. 네, 저번에 얼핏 얘기했을 때 영화산통 그런 얘기였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네. 이 영화산통 기사는 또 되게 드물게 이 한의계 뉴스로는 이제 조선일보에도 소개될 정도로 약간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예. 그 유명하고 큰 신문 조선일보의 영화산통 얘기가 어떤 얘기였죠? 예,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영화산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 어머니나 아버님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기가 밤새 이제 울고 보채고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이제 부모로서 그렇죠. 애들은 다 애니까 부모로서 정말 이제 힘든 이제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침 치료가 효과가 있지 않나 이전에 한번 좀 이제 보고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작은 수로.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한 분이 정말 그런가 해서 조금 큰 규모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했더니 물론 이제 진짜 침 치료보다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침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애기들한테 살짝 이제 자극을 주는 게 애기들의 좀 이제 영아산통 발생이나 좀 기간을 좀 줄였다. 요런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실제로 침 넣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침 이용해서 영아산통에 대해서 유의미한 좀 효과를 봤다는 건데. 네. 왠지 근데 그 정도만 갖고 조선일보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뭐 이제 그 정도 효과도 굉장히 또 이제 센세이션하게 네. 나왔던 이유가 영국에서 이 연구가 이제 아큐펑처인 메디신이라는 네네. 영국 의학회지 산하의 그 저널에 나왔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아큐펑처인 메디신이라는 게 영국 잡지인 거예요? 예, 영국 BMJ라고 이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잡지 산하에서 침 전문의 연구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저널입니다. 야, 이게 지금 한의학이 이미 세계로 뻗어가고 있군요. 물론 침술에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요.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 연구가 발표가 되니까 뜬금없이 방송에서 이상한 통계학자 하나가 나와서 이미 우리 통계학계는 P값 0.05를 버리기로 했는데 이 연구는 0.05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없는 연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방송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이제 시끄럽게 떠든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왜 통계학자가 설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뭐 이상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런 의학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료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끼어서 설치는 사람들이 뭐 간혹 있다. 예, 있죠. 예, 있습니다. 저도 뭐 K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뭐 있죠. 희한한 놈.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 아큐펑처 인 메디신이라는 이제 잡지가 저희처럼 이제 팟캐스트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트렌드를 아네, 걔네들이. 그렇죠. 이 역시 영국도 이제 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잘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이 팟캐스트에 이 논문을 쓴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장문에 또 이제 녹음을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논문을 냈는데 웬 듣보 하나가 와서 논문에 대해서 이상한 트집을 잡으니까 직접 나와서 무쌍을 인실조를 보여줬군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 팟캐스트에서 우리만큼 하이 퀄리티의 정보를 다룰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 얘기했나요? 네. 굉장히 이제 표현들도 재밌고 해서 제가 좀 이제 옮겨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요분이 이제 그 닥터 마이크 커믹스라고 이제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이제 이 영국 의사분이신데 닥터 마이크? 예,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번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제 대학에서 은퇴한 이제 노교수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인터넷 블로그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체의학이라거나 아니면 전통의학 분야라면은 일단 무조건 이제 나서가지고 마치 우리 뭐 태극기를 두르고 이제 뭐 어디 나오시는 분들처럼 가서 마치 이제 소위 말해 뭐 이제 뭐다 막 이제 소리치는 이제 그런 것처럼 막무가내 이제 이건 이제 뭐 사이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사실은 뭐 한국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딜 가든 꼴통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딜 가든 그건 근거 중심 의학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마치 요건 이제 영어 사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네네. 영어 사전에서도 특히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일을 즐기고 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닥터 마이크가 나와서 그렇죠. 그 통계학자를 씹는데 네. 그 통계학자가 마치 근거 중심 의학 외치면서 무조건 전통의학 분야, 근거 중심 분야, 뭔가 하여튼 한의학과 관련된 거를 싸잡는 우리네 모습과도 좀 닮아 있는? 역시 이제 글로벌 시대다. 어딜 가나 이런 일은 존재하고 있다. 네. 좀 통찰이 되네요. 이거 통찰이 돼. 네. 한국만 이런 게 아니다. 네. 어딜 맞습니다. 가나 정말 할 짓거리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분은 원래 이제 임상 연구를 할 때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프로토콜을 공개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내 연구가 자신 있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프로토콜대로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공개까지 하는 이제 그런 연구였거든요. 만약에 이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 어떤 저널에 다른 분이 이제 지적을 하거나 해서 이제 연구에 이제 수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수정은 없었고 프로토콜에 의거해서 착착착 잘 진행된 이제 임상 연구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거를 조선일보 나와서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정현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시려고 가져온 것 같네요. 뭐 이제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제 얘기 좀 하자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뭔가 이렇게 그냥 까고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 특히 이제 그래 양의사들이 까는 것도 사실은 터무니없어요. 왜냐면 자신들이 한의학을 잘 모르잖아. 그런데도 까요. 그래 거기까지도 그래도 뭔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뭔가 카운터 파트너니까 밥그릇 싸움이라고 밖에서 봐줄 수도 있는데 의료인도 아니면서 잘 모르면서 무조건 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의료계뿐만 아니고 사실 한국 사회에 또 막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태극기 갖고 가고, 근데 또 웃긴 건 태극기랑 성조기를 같이 들고 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떠한 식의 문화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구에 태클을 건, 전통화하게 된 태클을 건 모습들이 약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잘 좀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핏값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런 의도로서 이 통계를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한 지표들도 이러저러한 건데, 다만 이제 이 에디터하고 상의 끝에 우리 연구가 어떤 이제 그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좀 이제 좀 연구 샘플 사이즈가 좀 이제 적었기 때문에 한 150명 아이 정도를 대상을 했거든요. 조금 더 큰 규모로 독립적인 임상 시험이 몇 개가 이제 더 발표돼야 우리 결과가 확실할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이분들이 표현을 완곡하게 앞으로 우리 연구는 더 진행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클루전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야 불확실하대. 이러고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또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예. 아유 진짜 뭔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여튼 영화 산통에 대해서 자 이게 참 결론을 그렇게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열어놨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150 케이스를 했는데 나는 약간 그런 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소개가 돼. 한국에 영화 산통에 대해 침치료고 효과가 있다. 영국전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막 까는 거야. 한국에서 얘네가 벌써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아니다. 방향을 바꿔봐야 돼. 한국에서 한의사 중에 어떤 교수들이 친구 교수라든지 논문을 영화 산통에 침치료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막 물어뜯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거가 없다. 이 논문이 잘못됐다. 시스템이 없다. 뭐 대조군이 없다. 뭐 다양한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이걸 가져와. 영화 산통에 대한 어떤 영국의 저널이다. 그러면 좀 처음엔 깨갱하다가 다시 또 나와. 봐라 영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논문의 근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죠? 그러다가 또 팟캐스트까지 소개를 해. 당신네들 말고 얼마나 근거 없는지. 역시 이 팩트 폭행만큼 이 짜릿한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연구에서 이제 또 이분이 팟캐스트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네네. 하이라이트로 이제 장식을 하시는데 이 그 영국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 블로거 네. 이분들이 이제 2012년에 나온 이제 메타 분석을 가지고 그 메타 분석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제 자마에 실린 이제 되게 좋은 네. 메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에서 침치료가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은 이제 그런 이제 메타 분석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데 이분들은 야, 그 수치가 바스 1 정도로 임상적으로 의의 있는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2016년에 새로 또 연구가 나왔어요. 다시 재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다른 연구들 더 포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을 정도로 이제 차이가 벌어지더라. 2016년에 나왔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이 연구는 2017년에 나왔고 영국에서의 방송도 2017년이죠. 완전 따끈따끈한 놈이네.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연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전문가도 아니다. 익스퍼트도 아니고 최근에 연구가 뭐가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년 된 거 가지고 야 이거 저렇다 저렇다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항구가 많은 도시에 이 부산에 출몰했다는 또 소식이 또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그쵸?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되게 황당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뭔가 사건이다. 약간 신드롬 같기도 하네. 네, 이거 참 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약간 의학적으로 좀 연구 대상이 아닌가. 좀 정신과 선생님들 한번 좀 이제 연구해 보시면은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뭔가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부정과 분노와 뭔가 체념과 뭔가 이런 뭔가 단계를 거치는 어떤 그런 단계 아닌가 싶은데. 네. 그쵸.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이분 뭐 이제 앞 코너도 그렇고 많이 이제 뭐 한의계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뭐 이제 근거가 없다 주장했는데 아니 뭐 2015년에 이미 메타 분석이 여러 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 대조 시험도 여러 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럼 오히려 궁금한 게 양방에는 좀 근거가 있습니까? 야, 우리가 되묻습니다. 네. 근거 있나요? 아니 없더라고요. 양방 라님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시험관도 30년 하고. 넘게 네. 뭐 시험관하기, 뭐 체외 수정, 뭐 인공 수정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게 근거가 없다고요? 네,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서양의학적 시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이제 임상시험을 많이 거쳐서 검증된 의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가요? 그렇죠. 어쨌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휴먼 리프로덕션이라는 이제 잡지에 옥스포드 대학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저널인데 인용 지수가 4.6 정도로 이제 부인과 관련 저널에서는 나름 괜찮은 저널입니다. 여기에서 이 저자들이 이 처음에 쓰는 이유가 이 처음에 쓴 내용이 인공수정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다를 게 없다는 거 이미 입증됐다. 인공수정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체외수정, 그러니까 이제 시험관하게 말하는 거죠. 네. 검증이 안 됐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논문이 있었다고요? 네, 이 저널에 실린 이제 논문이 내용을 보면은 코크란 연합의 근거를 봤더니 인공수정의 효과와 안정성은 입증이 안 됐고 과배란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이 다태 임신 같은 그런 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체외 수정도 마찬가지다. 임상 시험이 이 30년 역사를 통틀어서 2건, 3건 그 정도 있다. 잠깐만요. 30년 동안 이거에 대한 실험이 2-3건밖에 없었다고요? 네. 이거 살짝 충격적이에요. 30년 넘게 했는데. 근거가 없다는 거. 체외수정. 사실 그거 진짜 산모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런 산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진짜 많이 고생하면서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이 난임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말 이제 엄마가 되려고 정말 이제 힘든 이제 이 시술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 시술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들이 정말 효과 있는지 보려면은 대조군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거의 없어요. 한약 연구는 대조군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로 입증된 치료를 이 보건 사업을 통해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 것이고 양방은 임상 시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시술을 안정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시술을 대조군도 없이 막바로 시행해서 정부가 돈도 주고 이런 사업이 벌어졌단 말이죠. 야, 이거는 진짜 솔직히 저도 한의사지만 좀 충격적이에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있죠.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어떻게 언급을 하셨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수정은 난임치료 분야에서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되는 많은 의료 행위 중에 하나다.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되는 많은 의료 행위 중에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난임치료 종사자들은 견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상적 이론에 근거해서 진료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알 수 없는 이론에 근거해서 진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 시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는 하는 족족 실패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상에서는 중단돼야 할 시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저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부도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덕. unethical.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난임 치료가 그런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다고 환자들이 느끼니까 이제 점점 그러면 체외 수정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임신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임신이 높아질 확률이 그러니까 뭐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 연구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쓴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이제 TJON 이제 콘팻이라는 이제 좀 읽기 어려운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네스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인공 수정하고 체외 수정의 이제 어떤 임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나름 양질의 임상 연구를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신 이 그분이시거든요. 자기가 이제 해봤는데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이거는 근데 안 되는데? 그렇죠.
이 BMJ라고 굉장히 또 이제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근데 한의학적인 난임 치료는 이미 논문적으로 근거가 좀 쌓아놨고 그렇죠. 메타 분석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한의학 쪽에 좀 깔때기 조금 더 되면 난임만 성공률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다른 재반 증상들은 또 좋아지고 다른 몸에 무리도 없고. 그렇죠. 특히 자연적인 주기도 계속 이제 유지하시면서 임신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 이제 이 재반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이제 여성 질환도 같이 치료할 수도 있고 그 정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좋은 이제 효과들을 가지고 있죠. 한약은 왜냐면은 다양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성분들이 다양한 표적에 작용해서 전신의 이제 기능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양방에서 특정 목적에 대해서 특정 이 작용을 얻는 그런 것과 이제 좀 철학이나 어떤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접근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요. 주변에도 사실 난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수정하는 분들도 있는 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영국에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윌리엄스 이제 상과학이라는 이제 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 난임 시술을 관련해서 이제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챕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표 중에 하나가 이 체외 수정에 대해서 네. 할 때 이 부작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어떤 표냐면은 2009년에 이제 영국 이제 산부인과학회에서 이 난임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인폼드 콘센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문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문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이나 전치 태반이라거나 태반 조기 방리나 임신성 당뇨, 이제 제왕절개를 받을 확률이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 시술을 받는 분들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 때문에 이런 시술을 받는 분들은 뭐 전치 태반, 조기 방리 등등등의 위험성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 시술을 받게 되면 그런 위험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2배 가까이 확률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아기한테는요? 아기한테도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좀 더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산이나 이제 미숙아 위험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가까이 증가하고요. 뭐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이용하는 위험도 1.6배, 발육 지연도 한 1.6배 정도 되는데 사산 확률은 2.6배, 뇌성마비 위험은 2.8배. 그 외에 유전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5배에서 이제 1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난임의 경우, 노산의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연관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어쨌든 위험하네요. 예, 테크닉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세포를 직접 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사실은 제가 말하면서도 막 기분이 막 이렇지는 않은 게 양방 까는 얘기도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게 난임이라는 건 너무 슬픈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방 난임 사업과는 달리 양방 난임 사업 지금 이제 국가에서 급여한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봐도 사실은 근거가 형편없다. 그렇죠. 근데 근거가 형편없어도 지금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또 이 산모들 마음, 특히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산모들의 마음 절박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조명돼서 실제로 산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의계뿐만 아니라 이건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을 떠나서 산모 아니면 이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께서 정말 어떤 좋은 치료를 받아야 이분들이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태아에 문제 없이 이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가 있는지 이 양 한 방을 떠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네.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그 산에 약간 금덩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 산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를 가지고 근거 없이 싸잡아 비난하는 어떤 세계적인 행태. 그것이 뭔가 한국 의료계와 닮아 있었고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한의계 난임 사업에 대해서 난임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의 시술법들이 과연 얼마큼 근거가 있나까지 알아본 네 오늘 상당히 많이 배운 것 같네요. 어쨌든 근거를 따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어떤 내용 다루실 건가요? 네, 또 최근에 미국 내과학회에서 새로운 요통 지침을 2007년에 이어서 근 10년 만에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이 관련해서 연구도 같이 나왔고 지침도 발표가 되는데 또 이번 지침에 또 이제 굉장히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미국 내과학회. 올해는 이번엔 영국이었고요. 다음에는 미국 내용 소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창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자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지혜롭게 물어봐도 어리석게 대답하는 시간. 팩트폭행의 Q&A 타임, 현문우답입니다. 1화는 개원빨이었나 봅니다. 조회수가 500을 넘더니 2화는 이제 겨우 200. 심지어 댓글도 없어요. 꼴랑 하나. 마음이 아픕니다. 개원빨이 이거 1화 만에 빠져버렸네요. 물론 댓글 하나 달아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저한테 따로 쪽 집어내거나 커뮤니티에서 홍보이사 보시오 뭐 이러면서 자꾸 절 찾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 팩트 폭행에 사인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보장을 못 해드려요. 제가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소통을 원하신다면 팩트 폭행 이 코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이 없어서 제가 또 소개해드릴 소식이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 한마디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식의 이제 포스터를 양방에서 배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살짝 빠개쳐가지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스타일 주고 아이디어 주고 문구 주고 디자인 비슷하게 뽑아서 딱 비교될 수 있게 포스터를 뽑았죠. 그래서 나란히 딱 보면 비교가 딱 되게 만들고 보내니까 반응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일하면서 그런 칭찬이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3, 4일 있었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약 인프라 사업권으로 이제 카드 뉴스를 또 하나 제작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홍보의 기본은 아니야. 이거 협회가 만든 거 맞냐? 등등 거의 부천지였는데요. 사실 이게 대회원용 자료였고요. 굳이 핑계를 내자면 페북에 올라간 건 실수가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재밌게 느끼는 부분은 이 한약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워낙 이런저런 음모론도 많고 약사가 반대한 찬성이라고 하는 등 또 원예탕전 원예탕전 망한다는 등 워낙 논란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조금 제대로 알리려고 이제 홍보 작업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편을 딱 올렸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이게 당장 우리한테 변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살짝 아주 조금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관심 대폭발! 문제는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길 바랬는데 이제 저에 대한 자질 문제로 가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협회도 그런 것을 좀 알리려고 하는지 우리 생각은 조금 한번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 솔직히 그래요. 전 진짜 한약이 못 믿을 검문물 취급받는 게 너무 싫어요. 막 한약이 그렇게 호도되면 막 내 자존심이 딱 깎여나가는 것 같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 까오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 이것도 절대 포기 못하는 의료인의 어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선 뭘 할 수 있고 또 협회 차원에선 뭘 해야 하고 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고민을 출발점 삼아서 이 사업을 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눅 들지 않고 카드뉴스 3편, 4편 열심히 업로드 할 테니까 응원도, 악플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 관종이니깐요. 다음 주는 가득 쌓일 댓글을 기대하며 현문은담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죠. 마치기 전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신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